프랜차이즈 음식점 같은 영화, 맛은 있는데 맛집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영화죠. 백두산 리뷰입니다. 만약에 늦은 게 아니라면 백두산 막을 수 있습니다. 백두산의 1차 폭발 이후 서울은 물론 한반도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편 이를 미리 예견했던 강복래 박사, 아니 로버츠 박사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백두산 대폭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이에 특전사대위 조인창이 북한으로 침수해 정보원 리준평과 접선하게 되는데요. 백두산 대폭발을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들. 재난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액션영화. 그런데 마동석의 액션은 없는 액션 드라마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바로 백두산입니다. 자, 이 영화는요, 영화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죠. 그 중에서 오로지 엔터테이닝에만 초점을 맞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락적인 즐거움만 주겠다라는 영화인 거죠. 그럼 그 의도 자체는 성공을 했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마치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영화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아니 여기서 굳이 액션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액션을 넣었어? 근데 볼만하네? 이 영화도 굳이 여기서 이런 액션을 넣어야 돼? 굳이 여기서 저런 재난 장면이 나와야 돼? 하는데 나름 신경 써서 잘 만들었고요. 그 장면들은 볼만했습니다. 이 장면들은 상당히 재미있었는데 흥미롭지는 않았어요. 뭔 소리냐면 다음 장면이 너무 뻔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등장을 해, 어떤 캐릭터가 등장을 해, 어떤 대사가 나왔어. 그러면 얘가 다음에 어디 가서 뭘 할지가 너무나도 눈에 빤히 보인다는 겁니다. 이 캐릭터가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 그냥 그게 너무 빤히 보이고 그대로 실제로 영화에서 하니까, 그렇게만 따졌을 때 수지 씨가 맡았던 캐릭터는 너무 뻔하잖아요. 그냥 오로지 그냥 주인공과 어떤 그 뭐 그런 거를 의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말 기계적이고 도구적인 역할의 캐릭터라서 통째로 삭제를 해도 무방합니다. 사실 이런 캐릭터는 이런 식의 액션 영화나 재난 영화에서 제법 많이 등장을 했는데, 뭐 더록이라든지 혹은 아마겟돈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이게 주인공 이렇게 눈물 쫓아 하려고 만든 거예요. 예. 근데 그러고 보니까 둘 다 마이클 베이 영화네. 그러니까 굳이 이런 불필요한 사연들을 집어넣어서 뭔가 그것보다 더 신선한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도 않고 너무 뻔하니까 그럼 그렇지 하게 만드는 재미없는 장면으로 소모를 했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는 우리한테 익숙한 플롯들을 죄다 집어넣어놔서 새로운 것이라고는 없어요. 이 로튼토마토라고 하는 사이트가 이 영화가 신선한가 신선하지 않는가로 점수를 매기잖아요. 만약에 이 영화가 로튼토마토에 올라간다면 신선도는 아주 바닥. 그런데 로튼토마토에서는 관객 점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오락적인 재미를 줬느냐, 그런 점에서는 또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시나리오 완성도는 좋은 편입니다. 아니 방금 전에 앞이 훤히 다 보인다고 했으면서, 그 수가 뻔히 보인다고 했으면서 시나리오는 좋다고요? 이거 영화 아는 놈이 맞는 건가? 약간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 자체로만 보면 캐릭터를 소개하고 캐릭터를 구축하고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고 어떤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사건들, 새로운 갈등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구질구질하게 막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설명하고 이러면서 막 우리나라 알잖아요. 막 구질구질한 그 개판 5분 전에 하나도 각색 안 한 그런 시나리오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 필요한 인물, 필요한 사건만 깔끔하게 알려주면서 다음 장면으로 그냥 깔끔하게 잘 넘어갔어요. 다만 그런 시나리오 구성 하나하나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전개로만 흘러간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보는 동안에는 재미는 있었지만 참신하다, 즐거웠다, 보고 나와서 뭔가 이런 재미가 있었네 하는 놀라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는 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양한 무대를 배경으로 하는 점도 그렇고요. 중간에 여러 가지 액션씬이나 뭐 재난씬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볼만했어요. 초반에 강남역 빌딩들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요. 중간중간 이런 그 총격전 액션 시퀀스들도 그렇고 상당히 생각보다 볼만했고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무슨 그 인질인가 있잖아요. 북한 요원으로 현빈 씨가 북한 요원으로 나왔던 영화 하여튼 뭐 기억도 안 나. 공조 그런 것처럼 그냥 대충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액션 시퀀스는 분명히 볼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재난 영화가 아니에요. 액션 영화예요. 네. 재난이라고 할 게 영화에서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뭐 한강에 댐이 무너져가지고 막
그 주인공을 덮치기도 하는데 안 죽어요. 어떤 재난 사태가 벌어지는 장면만 보여줘서 재난 영화가 아니라 그 재난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 정말로 죽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고립되면 어떻게 될까? 저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함과 긴장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 영화는 그런 점에서는 솔직히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떤 재난이 들이닥쳐도 주인공들은 안 다치고 안 죽어요. 쪼꼬야 올라와. 그러니까 보면서 댐이 무너져서 수백만 톤의 물이 한강으로 쏟아져 오는데 거기에 수지가 물에 덮쳐가지고 물에 빠지는데 거기다 임산부인데 안 죽어요. 그 지금 누가 구조해주는 장면조차도 없어. 뭐 그리고 강남역에서 막 빌딩들 무너질 때 차 타고 막 운전하는데 주인공은 뭐 어디 생채기 하나도 나지 않죠? 아니 저렇게까지 당했는데 아무리 주인공이지만 다치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리고 뭐 엑시트처럼 재난일 때 저기선 저렇게 해야 된다 혹은 이렇게 뭐 해야 된다라는 정보, 새로운 정보 전달 같은 것도 없었죠. 또 하나 이 영화의 단점 중에 하나는 중간중간 컷이 막 팍팍 튑니다. 뭔가 중간에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음 장면으로 막 넘어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지가 한강에 떠밀려 갔는데 누구 구조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나와서 참 약간 그런 부분들이 몰입감이 깨지게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 영화, 특히 이런 좀 대중적인 오락 영화에는 뭐가 들어가죠? 개그가 들어가죠. 물론 뭐 재밌는 장면들이나 대사들도 분명히 있었고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굳이 거기서 또 개그를 쳐야 되나 싶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가벼운 개그에다가 재난이 닥쳐도 죽지 않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나오다 보니 그 어떤 재난과 그 어떤 액션이 이 영화 속에서 정말 화려하고 스펙터클하게 펼쳐져도 긴장감이 없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어. 분명히 볼만한 장면들이 많아요. 그렇게 쭉 나오고 그런 장면들이 생각보다 짜임새가 있는데도 흥미롭지 않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어렵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볼만한 장면들, 너무 막 쪼이고 긴장감이 강한 장면들이 나오지 않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킬링타임용으로는 딱이에요. 뭔가 뭐 엑시트나 기생충이나 극한직업처럼 신선한 재미까지는 없지만 정말 그 세대 상관없이 뭐 가족들끼리, 어른들 뭐 아이들끼리 다 같이 그냥 우르르 가서 우르르 보고 재밌다 우리 뭐 밥 먹으러 가자 할 만큼 정말 시간 때우기에는 딱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도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영화라는 게 어느 정도 작품성이 있고 뭐 신선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가끔 이렇게 나오는 진짜 킬링타임용 영화, 킬링타임이라는 게 주로 적당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뭐 액션 영화나 오락 영화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영화가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제대로 된 오락 영화는 거의 없었어요. 뭔가 오락 영화를 만들더라도 억지로 신파를 집어넣는다거나 뭐 애와 엄마, 애와 아빠, 뭐 할머니와 자식, 할아버지와 자식 이렇게 해서 억지로 신파를 넣는다거나 혹은 억지 개그에 억지 상황 설정 혹은 억지로 뭔가 이 영화가 너무 가볍다라는 걸 보여주기 싫어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어거지로 그냥 막 낑겨넣고 구겨넣고 무리수를 둔 엉망진창인 영화가 적어도 이 영화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진짜 별 생각 없이 시작해서 별 생각 없이 끝나고 별 생각 없이 보고 그러기에는 딱 괜찮았어요. 마치 드웨인 존슨이 만드는 그런 가벼운 오락 영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우리는 오락에만 집중할게요 하고 만든 게 딱 보이고 딱 거기에는 어쨌든 잘 만들어서서 오락에만 집중한 영화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영화 자체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영화 그 자체, 영화적인 완성도로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나쁜 영화는 아니었다. 정말 적당히 킬링타임을 하고 적당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새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 이런 정도여도 뭐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그러면은 이 영화 2번 보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이 영화도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원스를 미찌님께서는 남북 공조물 재난영화 클리셰들의 총집합체, 전개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마동석 캐릭터는 해운대 박중훈 캐릭터를 복붙한 듯했고 수지는 부산행의 정유미를 떠올리게 했으며 하정우와 이병헌이 티격태격하는 장면은 공주나 강철비, 의영지 등등에서 봤고 설정이나 장면은 더록 아마겟돈 디비미트를 표현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모농담은 나올 때마다 최초가 났습니다. 제가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영화들도 나왔죠. 그만큼 쉬운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로 타겟을 잡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게으르기도 해요. 솔프렌드님께서는 다모 결말 다 죽는다. 이 영화 개연성 다 죽었다. 아니 저렇게 북한 백두산까지 자동차로 순식간에 갈 수가 있나?
뭐 아우토반을 달리는 자동차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니까 보면서 저럴 수는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봐주는 거죠 뭐. 유튜브 댓글입니다. 마이어 포익스가 맞나요? 하여튼 이분께서는 한국 영화 클리셰들의 집합체하고 주인공 옆에는 만삭의 아내, 몇 년 전부터 재난 경고한 박사와 그를 무시하는 정부, 지휘관은 추가 병력 안 보내고 자네가 유일한 희망이네.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너라면 믿고 맡길 수 있어. 중간중간 들어가는 뜬금없는 유머 장면, 또 경영의 진행시켜 신파 플러스 가족 식사 장면으로 마무리.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많은 영화들을 오마주했다고 뭐 하긴 뭐해. 그냥 가져다 썼어. 그리고 마지막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영화 괴물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플롯이 다 갖다 썼다. 박신웅님께서는 홍대 메가박스에서 영화 보려는데 여기는 총 5개 관인데 4개 관이 백두산을 트는데 이럴 땐 그 스크린 쿼터 얘기가 조용하네요. 이놈의 그냥 스크린 쿼터를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아주 내로남불이에요. 헐리우드 영화 뭐 이런 영화들이 저기 하면은 독식했다 그러고 지들이 독식. 유즈드 토일렛님께서는 내용이 이럴 거라는 걸 알면서도 본 내 인생이 레전드. 요거는 친구가 티켓을 사줘야지 본다. 이사무님께서는 왠지 모르게 이병헌 하정우의 스틸컷을 보니까 아이리스 플러스 PMC가 더 생각나는 영화 같은 백두산 폭발과 각종 재해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잘 엮었는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참고로 이 영화는 공동 감독이죠. 그 중에 김병서 감독님께서는요 PMC 더 벙커의 촬영 감독입니다. 예. 아시겠죠? 왜 그런 느낌이 나는지? 최병욱님께서는 아니 뭐 클리셰 이슈나 개연성 부분에서는 부족함을 느끼는 건 동감하지만 이렇게까지 까일 이유가 있나? 제작비가 얼마가 들었냐를 떠나서 일단은 꽤 볼만한 상업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도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가 분명히 아쉬운 부분도 많고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완성도는 있는 영화였어요. 저는 영화라는 게 완성도 개판인 영화들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영화들 지긋지긋해요. 제가 망작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망작들을 다시 보고 있는데 진짜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많어. 그런데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업 영화로서는 나쁘지 않았다. 선방했다. 재화리님께서는 소재는 분명 참신한데 연출이 뻔함. 한반도는 아작났고 사람들은 죽어나는데 이상하리 많지 쫄깃한 위기감이 없음. CG는 환상적, 별로라는 사람은 너무 헐리우드 기준인 듯. 간간히 오는 유머들, 피식은 함, 신파도 아주 살짝은 핑옴. 하지만 그 정도가 끝이어서 매우 아쉬운 그런 영화. 맞습니다. 저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시네요. 이 영화에 기대하는 것들도 있고 걱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기대하는 것들도 한 반 정도만 보여주고 걱정하는 것들도 한 반 정도 보여줘서 이게 뭐 마냥 좋다고도 할 수 없고 마냥 싫다고도 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영화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HP님께서는 굉장히 길게 달아주셨는데 조금만 읽어드리면 백두산 시동 인터뷰나 시사회 때 팽수를 찾을 때 뜬금없이 왜 갑자기 팽수를 찾지 하면서 의문이 들었다. 뭐 저쪽이 쭉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영화 홍보가 언제 영화를 홍보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유명한 연예인들 데려다가 인터뷰하고 뭐 어디 저기 한참 핫한 뭐 예능인들 데려다가 뭐 하고 유명한 유튜버랑 어디 가서 뭐 김치찌개 먹고 그게 영화 홍보라고 하고 앉았어요. 우리는 뭔가 진지한 영화적인 어떤 인터뷰나 영화적인 의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데 뭐 무슨 줄임말 퀴즈나 내고 앉았고 우리나라 영화 홍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영화 홍보 시장은 진짜 개판 쓰레기예요. 네. 성주님께서는 우리는 흥행할 만한 영화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만든 것 같아서 극혐. 이거는 공감하네요. 이거는 공감합니다. 요거를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 영화 상업용으로는 괜찮았다라고 한 그 말 자체도 약간 취소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맞아. 약간 살짝 극혐. 예. 운드드니님께서는 가장 궁금한 건 개고생에서 백두산 폭발 막았는데 결국 하정우는 원래 집에서 사는 건가? 나라를 구했는데 뭐 보상 안 주나? 뭐 중간에 대통령이 한번 바뀌었나 보죠. 뭐 TV타우리님께서는 언론 시사회가 늦게 풀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근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 영화가 개봉 거의 한 2, 3일 전까지도 CG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사회 일정을 맞출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무리하게 개봉을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왜냐면 이 정도 규모의 영화면 사실 조금 기다렸다가 설날에 개봉해도 되는데 왜 굳이 지금 했을까? 망할 수도 있지 않겠다는 어떤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닐까. 그랑이님께서는 차라리 재난영화로 중점을 뒀으면 더 좋았겠다 싶었어요. 어색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굳이 왜 하정우가 그 인물을 맡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하정우 배수지가 부부? 허허허. 두 배우가 실제로 나이차가 있죠. 근데 이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영화의 제작자 신과 함께 김용환 감독이 이 영화의 제작을 맡았죠. 근데 김용환 감독님이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하의 신부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했다고 합니다. 하태경님께서는 용두사미 같은 영화 장면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어서 아쉬웠음. 그리고 이제 수지가 물에 빠지고 버스 타는 과정에 생략됐다는 장면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에 왜 살아남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음. 이미 지진 때문에 다 죽고 무너졌는데 더 큰 재앙을 누가 막았다는 묘사가 없지 않음? 맞아. 영화 엔딩을 보면은 이제 재난이 끝나고 나서 막 서울, 평양 뭐 나오면서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같이 봤거든요. 그 장면에서 몰입이 확 깨졌어요. 아니 비밀 작전이잖아. 미국도 허락 안 해준 불법 작전을 해서 했는데 저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 장면이 나올 때 적어도 뉴스로라도 알려줄 줄 알았어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 누가 가가지고 뭐 북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았다. 그 사실을 알고 난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재난은 없겠구나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없어. 진짜 너무 헐리우드 스타일이야. 9번모님께서는 두 교황 보고 나서 바로 봤는데 두 교황이 더 재밌었다는 게 함정. 두 교황이 훨씬 재밌어. 두 교황은 교황 2명밖에 안 나와. 근데 개꿀잼.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역시나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걱정보다는 괜찮았다. 이 정도면 볼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볼만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정도로는 관객들이 얼마나 지금 보는 눈이 높아졌는데 이 정도로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그러세요. 아쉽죠.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죠. 아쉬웠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등장한 좋았던 장면들이나 좋았던 요소들조차 어쩔 수 없이 까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한 6개월만 지나면 아무도 기억 못하는 영화가 될 수도 있어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쪼꼬 안녕해줘. 자지 말고 그만 좀 자 이 잠탱아.